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볼 건데, 귀납적 정의라는 걸 먼저 정의를 좀 보고 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일단 첫째 항하고 그 다음에 이유타는 두 항, 최소 두 항 사이의 관계,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첫째 항을 이용해서 n에다가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서 A1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열들인 A2, A3 이런 거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처음 항과 그 다음에 이유타는 그러니까 두 항일 수도 있고 뭐 세 개 항, AN 플러스 2까지 해서 세 개 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타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었죠. 그럼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A1, A2, A3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수열이었는데, 이때 공통적인 특징이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빼게 되면 항상 D라는 일정한 수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게 되면 D라는 이 상수로 일정한 상수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수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면 A2에서 A1을 빼나 아니면 A3에서 A2를 빼나 그 값이 D로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나 아니면 AN 플러스 1에서 AN 번째 항을 빼나 그 결과가 일치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AN 플러스 1이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이 항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AN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등차 중앙 성질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차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어떤 귀납적 정의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볼 건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나열이 됐을 때 이번에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내는 수열이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게 되면 우리가 R이라는 일정한 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2라는 거를 A1 곱하기 R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A2에서 A1을 나눠보면 A1 곱하기 R에서 A1을 나누게 되는 격이 돼서 R이라는 일정한 값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나눠도 R이고,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항을 나눠도 역시 R이기 때문에 두 항이 이 두 개의 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양쪽 x자 곱해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라는 등비중앙 성질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게 됐었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다루게 되는 거는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FN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이건 n을 포함한 어떤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한 수가 더해지기보다는 계속 변화되는 수가 더해진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A1에서 F1부터 Fn-1까지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2라는 건 우리가 A1에다가 F1 이렇게 더한 값과 같을 거고, 그 다음에 A3라는 거는 A1에다가 원래 우리가 여기 정의대로 하면 A2 플러스 F2잖아요. 근데 A2라는 거를 A2에서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거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A1 플러스 F1 플러스 F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첫째 항과 F1부터 F2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이걸 쭉 이제 n번째까지 하게 되면 얘는 A1에다가 F1부터 해서 쭉 해서 F의
이거를 우리가 원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다뤘었죠. A2는 A1 플러스 F1, 그 다음에 A3는 A2 플러스 F2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게 되니까 AN은 AN-1번째에다가 FN-1일 건데 이거를 좌우변을 다 더하게 되면 좌우변을 다 더했을 때 여기 A2부터 AN이 있는데 우변에도 다시 A2부터 AN-1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둘이 지워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 나면 좌변엔 AN만 남고 우변은 A1부터 F1에서 FN-1번째까지 합과 같다 라고 했었던 게 이쪽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특정한 수가 아닌 어떤 n이 포함되는 이런 항이 더해진다라고 해서 다음 항을 얻어낼 때는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첫째 항부터 fn부터 fn-1까지 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을 전항에다가 이번에는 특정한 수가 아닌 fn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꼴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A2는 F1 곱하기 A1, A3는 F2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AN까지를 다 표현을 해보면 n-1에 A, n-1이었고 이번에는 양변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은 A2부터 AN까지의 곱이고 우변은 F1부터 FN-1 뿐만이 아니라 A1부터 AN-1까지가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양변을 서로 약분을 해주면 결국 남는 게 좌변에는 AN 그리고 우변에는 F1부터 F의 n-1까지 곱한 거와 A1 이렇게가 남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n번장을 구하게 될 때는 A1에다가 F1부터 Fn-1까지의 곱을 이용하면 된다 라는 성질이었죠. 유형 1번부터 보면 첫째 항이 100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AN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써보면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서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계속 3을 빼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럼 이거는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째 항이 10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기 때문에 AK가 1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게 공비 n 그 다음에 플러스 첫 항이 100이 되려면은 여기에다 103만큼이 더해져야 1을 대입했을 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항이고 그 다음에 13이 되는 K값 찾아보면 AK는 여기다 우리가 K를 대입했을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이고 이게 13이 된다. 그러면은 3K의 값이 이항시켜보면 90이 되므로 K는 30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AN은 다음 항에다가 2를 곱해서 전항을 만든다? 이것도 이제 살짝 우리가 변형을 시켜보면 n 플러스 1은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에 an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전항에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라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원래 n-1인데 이거는 결국 곱하게 되면 2의 n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A100이라는 값은 여기에다가 n에다 100을 대입하면 2의 공비가 2분의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에 n-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여기 2 하나가 더 약분이 되니까 n-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A100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100 대입하면 98제곱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K는 98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형 3번. 유형 3번은
이제 전항에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닌 어떤 n을 포함한 어떤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케이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 아까 결과를 뭐 기억해도 좋지만 일단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A2라는 거는 A1 플러스 3 곱하기 1이에요. 여기 이제 요 주어진 식에다가 n을 1을 대입한 경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A3은 A2 플러스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쭉 해서 AN번째는 AN-1에다가 3 곱하기 N-1까지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들은 우리가 각 항을 더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러면 좌변은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의 합일 거고, 우변은 A1부터 AN-1까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3배의, 이게 지금 3으로 묶어내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해서 N-1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워지는 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웠었는데 그 지우는 의미가 이 A2랑 A2 이런 식으로 지우겠다는 거예요. A3, A3 이렇게 해서 N-1까지 쭉 다 지우고 나면 좌변에 AN만 남을 거고, 우변은 A1에다가 이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AN은 첫째 항에다가 3에 1 플러스 해서 N-1까지의 합이다 라는 의미였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11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A11이라는 거는 첫째 항 1로 주어졌으니까 대입해보면 1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해서 여기 10까지의 합인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요거 배웠죠. 2분의 10, 1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결국 계산해주면은 55 곱하기 3, 165 그래서 16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전항에다가 3의 n제곱이라는 이제 n을 포함한 어떤 항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이고, A3는 3의 제곱 곱하기 A2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AN번째는 3의 N-1 곱하기 AN-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이때는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좌우변을 각각 곱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곱하게 되면 얘는 사실상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 곱인 거고, 우변은 3의 1, 3의 2 이렇게 해서 3의 N-1제곱까지 곱한 후에 A1부터 다시 AN-1까지의 곱인 거죠. 그래서 아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A2를 지었던 게 A2와 여기에 A2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A3, A3 이렇게. 그럼 N-1번째까지 얘도 다 지우게 되면 남는 게 A1 하고 요 앞에 있는 수, 그 다음에 좌변은 AN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AN은 이거는 지금 밑이 같은 수들의 곱이니까 지수를 더하게 돼서 3에 1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N-1까지의 합과 거기에 A1이 지금 3이거든요. 이 자리에 3을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될 건데, 우리는 로그 3의 A10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로그 3의 A10은 로그 3의 이거 10이니까 여기다가 n자리에 10 대입한 거 대입해보면 3에 1 플러스 쭉 해서 9까지의 합에 다시 3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했듯이 2분의 9 곱하기 10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얘는 약분하고 나면 5가 돼서 이 전체 값이 45가 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3의 45제곱에다가 3까지 곱했으니까 로그 3의 46제곱이 되면서 얘는 46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46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요. 그 다음 유형 5번을 보면 이 꼴을 우리가 예전에는 점화식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사실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라고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복잡했던 점화식 부분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요런 꼴도 우리가 일단은 식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사실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작게 주는 이유가 직접 대입을 해서 n에다 1, 2, 3, 4 대입을 해서 a 6번째 항을 찾아봐라 이런 의미지만 우리는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 이런 꼴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n을 포함한 어떤 식을 더하거나 곱해서 얻어내는 수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등비 수열의 형태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양변에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서 어떤 알파를 뺀 게 저기 있는 마이너스 3에 an에서 알파를 뺀 식과 같게 되게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보고 얘는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bn 플러스 1항이라고 보면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인 수열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로 얘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두 식은 같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아지게 되려면 알파가 뭔지 찾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이거 식 좀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요게 지금 4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지려면 2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알파가. 그래서 얘가 2라고 놓으면 알파가 2분의 1인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구한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배의 an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n번째 항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전항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비가 3인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n 요거 해서 헷갈릴 것 같으면 일단은 bn으로 놓고 풀게요. 얘를 bn 플러스 1 그러면 bn은 얘가 공비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니까 a1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째 항이에요. b1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의 n-1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표현인 거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근데 a1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1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이라는 수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내가 bn은 치환한 거였고 bn이란 건 결국 an-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an-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an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항시킨 그런 일반항 표현이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따라서 A6은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5제곱은 마이너스 243이죠. 마이너스 2분의 243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4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으면 사실 1부터 그냥 대입해서 얻는 것도 그게 이제 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일단은 이 알파를 이렇게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아는 등비수열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 꼴을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결국 얘를 전개해서 이 모양과 일치하게 되는 알파를 찾고 그 알파를 대입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 등비수열의 꼴로 이 수열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n이라는 거는 첫째 항 b1 플러스 공비의 n-1인데 그런데 이 bn이 원래 an-2분의 1을 내가 bn으로 뒀던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항을 시키고 나면 an이라는 수열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입해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경우는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항의 수가 뭐 a 100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식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직접 대입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유형을 보면 얘는 이제 전항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는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n이 짝수면 1로 표현이 될 건데,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해서 더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접 구해보면 A1은 5고 그 다음에 A2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n에다 1 대입해보면 A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럼 얘는 4겠죠. 그 다음에 A3는 A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을 텐데 A2가 4니까 여기에다 1을 더하면 다시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규칙성이 보이죠. 네 번째는 A3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5에다 다시 이제 1을 빼게 되는 거니까 4. 그래서 5, 4, 5, 4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러면 A100을 구하라고 했는데 쭉 나열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100은 짝수 번째항이니까 지금 여기 짝수 번째항이 4로 동일한 수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결과는 4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7번 유형을 보면 A1은 3이고 그 다음에 SN은 4AN-9라고 했는데 우리가 AN하고 SN하고의 관계를 배웠었죠. AN이라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일단 SN이 4AN-9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n자리에 이제 뭐 1부터 가능하다 했으니까 n 플러스 1을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S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4an 플러스 1 마이너스 9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저기에서 주어진 Sn은 4an 마이너스 9예요. 근데 이 둘을 빼보겠다는 거죠. 왜냐면 연속하는 두 Sn과 Sn-1의 차가 an이었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보고 가면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이고 Sn-1이 A1부터 이 바로 전항이 N-1까지 합이었으니까는 이 둘을 빼보면 SN에서 Sn-1은 빼게 되면 다 없어지죠. N-1항까지는. 그래서 요 하나만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식이 유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도 적용을 시키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다는 거는 an 플러스 1까지의 합에서 an까지의 합을 빼겠다는 거니까 an 플러스 1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4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n 여기서 여기 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n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3an 플러스 1일 거고, 4an을 왼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4an 이렇게 될 건데,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은 3분의 4an이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an이라는 수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3분의 4를 계속 곱해서 다음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비가 3분의 4라는 거죠. 그래서 an, 이게 지금 공비 역할을 할 거니까 an은 첫째 항이라는 건 1이니까 1 대입해보면은 3 곱하기 3분의 4의 n-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00번째 항이기 때문에 A100은 3 곱하기 3분의 4의 100제곱 이렇게 해주게 되면 3은 약분이 되니까 3의 99가 될 거고 4는 100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99분의 4분의 100제곱 해서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 유형 8번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에 100이라는 거는 여기다 100 대입해보면 여기가 100이 아니라 99죠. 따라서 여기는 3 하나씩 약분하면 3의 98분의 4의 99제곱입니다. 얘가 아니라 3의 98분의 4의 99.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이제 평면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하여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은 A3이 7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영역으로 나눴다는 의미로 A3은 7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직선 하나 있으면은 평면은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A1은 2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더 그리게 되면 기존에 2개였던 게 이번에 새롭게 2개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A2라는 거는 직선 2개 위에 분할되는 건 총 4개의 영역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증가된 양을 보면 기존에 2개였던 게 4개로 바뀌면서 이제 플러스 이만큼이 더 증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개에다가 하나를 더 긋게 되면 직선 3개가 될 건데, 원래 여기가 2개였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영역이 3개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3개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3개. 그러면 얘는 A3라는 거는 총 7개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 근데 얘는 증가된 양을 보면 3개만큼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A2는 전항에다 2를 더했다, 이런 개념이고, A3라는 거는 전항에다가 3을 더해서 7을 만들어냈죠. A2에다가 3을 더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특징을 봤더니 이 다음 항을 만들 때는 항상 전항에다가 이 첨자와 같은 수만큼이 계속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전항 AN번째 항에다가 이 수만큼,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만큼을 더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지금 3번째 항까지 했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6번째 항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이제 구해보면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이제 이어서 구해볼게요. A4는 그럼 A3에다가 여기 말한 대로 4를 더할 거고, A5는 A4에다가 5를 더할 거고, A6은 A5에다가 6을 더해서 구하겠죠. 근데 A1이 지금 2, 3, 이거 7이니까는 여기 3에다가 요 7부터 대입해 볼게요. 얘는 7 더하기 4가 11. A4는 11로 했으니까 11 더하기 5는 16. A5는 위에서 구한 16이니까 16 대입하면 16 더하기 6은 22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3번. 유형 9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어느 수족관에서 매주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 어항이 물의 5분의 1을 빼내고 남아있는 물의 양이 5분의 1만큼을 새로 채워 넣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어항이 물이 25리터가 있었다면 10주 후에는 과연 몇 리터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고, 그러면은 이런 문항을 풀 때는 이제 우리가 기납적 정의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전항하고 다음항 사이의 관계,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항을 AN 플러스 1로 두고 전항을 AN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물의 양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그러니까 전항이라는 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기 전의 양일 건데 그거의 5분의 1을 빼냈어요. 그러면 남은 양은 AN의 5분의 4만큼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여기 어항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5분의 1을 빼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5분의 4만큼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5분의 1만큼. 그러면 빼낸 양이, 이 양이 원래 AN이었었다고 하면 AN만큼이 나갔죠. 그러면 원래 남아있는 양은 AN의 5분의 4만큼이 남아있었을 건데 그 남은 양의 5분의 1만큼이에요. 그러면은 5분의 4AN의 5분의 1만큼이 다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작업이 지난 후에 물의 양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양이 원래 5분의 4AN이었고 이만큼이 새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이거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AN하고 5분의 4AN 남아있는 양의 5분의 1만큼을 더하면 다음 주에 어항의 물의 양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이거 지금 AN이 공통이니까는 결국 계산해주면 20으로 통분하게 되면 25분의 20 AN이 될 거고, 여기는 25분의 4 AN이 돼서 결국 25분의 24 AN이 돼요.
이 말은 전항의 25분의 24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든 거니까 이제 이게 공비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AN이라는 거는 공비는 구했고 첫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항은 한 번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주가 25리터죠. 근데 10주 후라는 거는 1주 후가 A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째 항으로 쓰는 게 아니라 1주 후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미 25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AN을 정의를 이렇게 해볼게요. AN은 N주 후 어항의 물의 양. 그러면 A1으로 취급하는 거는 1주 후 어항의 물의 양이니까 25리터에서 1주 후면 어떻게 돼요? 25리터 곱하기 25분의 24 하면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24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공비가 25분의 24 그리고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주라는 거는 A10을 구하면 될 거고 그럼 24 곱하기 25분의 24의 9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5라는 게 근데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9제곱 하면 5의 18제곱 그리고 24가 총 10개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B는 A는 24고 B는 10이다 라는 의미로 둘의 합은 총 34다. 5번이 되겠습니다.